민주당 방사능 괴담은 이제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가 나온 순간 괴담 파리는 모든 명분을 잃었다고 봐야 돼요. 사드 괴담처럼 차라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고 넘겼어야 무책임하다고 욕은 먹어도 살 길이 있을 텐데, 이제는 팔아먹을 건덕지가 안 남은 민주당은 방사능 괴담에 너무 목을 맸습니다. 시민들은 예전처럼 괴담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어민들마저 전국에서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이제는 민주당이 무슨 소리를 떠들어도 과학과 싸우는 모양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제 끌어댈 전문가조차 없어요. 중어 중문학과 나온 환경운동가 아니면 자기 입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이 위험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갑자기 말을 싹 바꾼 이상한 명예교수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IAEA가 전문성이 없다면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억지를 쓰는 처량한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괴담이란 이렇게 최후를 맞는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민주당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괴담입니다. 양평 군민들이 진작부터 요구하던 안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더니 그거 분기점 가까이 있는 김건희 여산의 선산값을 올리려고 그런 거라고 억지를 써봤는데 웬걸 캐면 캘수록 민주당에 불리한 이야기만 쏟아져요. 원래 과학과 싸울 때는 과학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진실과 싸우면 진실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 민주당의 헛발질, 민주당의 양평살골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말씀드린 대로 십수년 된 양평 군민의 수건 사업이에요. 기존 양서면안은 정작 양평 군민이 쓸 수 있는 IC가 없어서 강하면 대안이 계속 거래됐다는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는 2017년에 올라온 양평 지역 언론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강하면으로 연결되는 대안 노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바꿨다고 주장하는 노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사 리플을 보시면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양평 IC로 연결해야 된다. 바로 변경된 대안 노선, 강하면을 지하는 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자님이 남양평 IC로 연결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양서면이면 거의 끝부분인데 얼마나 양평군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서면안을 비판하는 거죠. 양평 중심과 동부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남양평으로 연결해야 발전한다. 역시 다들 강하면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리플들은 전부 2017년, 2018년에 달린 것들이에요. 날짜가 다 찍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국토부가 영부인 선산을 위해서 강하면 안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양서면 안은 싫고 강하면 안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 양평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평 고속도로 비리, 이재명 말을 따오자면 국정농단을 자그마치 6년 전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게 됩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문재인이 대령통이 되기도 전에 올라온 기사니까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윤 대통령이 국정을 너무 농단한 나머지 대통령이 되기 5년 전에 이미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 나온 양평군 2030 기본계획에도 대안 노선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도 2016년부터 대안 노선과 유사한 강상면안을 추진했었다고 해요. 이건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라서 누가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전 양평 군수였던 민주당 정동규는 본인이 직접 2년 전에 강하 IC를 뚫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정 협의를 했다고 사진까지 찍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원래 양평군은 기존 양서면 안만 추진했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것도 쌩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역 정치인들이 강상면, 강하면 대안을 예전부터 추진해온 게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면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이나 군수가 그 방안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걸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혜를 주려고 바꿨다. 자기들은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주장을 하니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요. 민주당 지들도 예전부터 강하 IC 설치를 주장했었다는 게 증거로 다 남아있으니까 민주당은 이제 새로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IC만 강하면에 뚫고 종점은 양서면에 두려고 했다는 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서면 종점 원안은 강하면을 지나지도 않기 때문에 강하 IC를 뚫을 수가 없어요. 다른 면에다 IC를 뚫어놓고 강하 IC라고 부르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래서 민주당은 종점은 양서면에 그냥 두고 강하면 끄트머리만 지나도록 도로를 꺾은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강하 IC를 뚫으면 된다. 그러면 모두가 만족한다는 개미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양평 중심에서는 한참 멀지만 강하면 끄트머리지만 어쨌든 강하면을 지나는 강하 IC를 뚫어줬으니까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건지 뭔지, 계양구 끄트머리에 김포공항이 걸쳐 있으니까 김포공항을 없애라고, 비행기는 그냥 수직 이착륙하면 된다고 주장하던 이재명이 생각나죠. 게다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은 400여 명이 사는 마을 상공 40m를 도로가 덮어버리는 안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벌써부터 난리가 났다고 해요. 차라리 이주를 시켜주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끝까지 고속도로 종점은 양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민주당 소속 전 군수, 현 군수도 아니에요. 그냥 전 군수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군수 일가가 양서면의 대지주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원안 종점 인근 양평 IC 근처에 땅도 있고 집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현직 군수 시절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기 4개월 전에 집 앞 땅을 추가로 사들입니다. 아내 명의로. 본인은 자기 집으로 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집 대지 면적보다도 넓은 땅을 3필지를 사들이면서 그걸 진입로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고, 20년 동안 거기 살았다는데 갑자기 진입로를 사야 된다고 억대 돈을 들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죠. 예타 발표 나기 직전에 현직 군수가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도 양서면 안을 주장하는 중이에요. 대체 누가 누굴 보고 개발 비리, 개발 특혜 운운한다는 말입니까? 더 웃긴 것은 민주당이 이 어처구니 없는 괴담 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의 개발 특혜 사례가 전부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수현, 노통 때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문재인 때 또 부동산 정책을 만든, 자기 책에다 사람들이 집 가지면 보수화된다고 써놓고는 실제로 아무도 집을 가질 수 없도록 부동산 시장을 막창을 내버린 바로 그 주범,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국민을 협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 판 놈만 신이었던 바로 그놈 집 바로 앞으로 예정에 있지도 않던 지하철역이 연장돼서 뚫려버린 일도 있고요. 덕분에 해당 아파트는 억대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얻는 이익은 나쁜 거라면서 정작 본인의 그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중이라고 해요. 규제가 생기기 전에 시작을 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김부겸이 양평에 갑자기 땅을 사서 양평 고속도로의 진정한 수혜자가 됐다는 사실은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해찬도 세종시 집 앞에 IC가 생기도록 도로가 변경되면서 추정되기로는 땅값이 4배 정도 뛰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양평 군수 정동균의 양서명 인근 땅까지 덤으로 밝혀진 거고요. 문재인 밑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유영민도 양서면에 땅이 있다고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민주당 게이트가 될 뻔했다가 군민들이 원하는 대안으로 바뀐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를 악물고 반대하는지도 모르죠. L자로 꺾인 괴상한 고속도로를 주장하면서까지 지들이 박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마지막 결정타는 오늘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 1월 6일에 민간업체 2곳에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어요. 그 업체들이 2022년 5월 19일에 국토부에 강상면 종점안, 지금 대안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안을 최저안이라고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민주당은 이 변경안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작년 7월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갑자기 등장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예 생 거짓말, 사기였던 거예요. 물론 그게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지금까지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아예 지들이 공식적으로 맡긴 용역업체가 공식적으로 강상면안을 골라서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40에서 50대 무직 남성이 주축인 개딸들이, 남을 괴롭히는 걸 정치 참여라고 착각하는 개딸들이 그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업체 사이트가 다운됐다고 해요. 원래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진실을 말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죠. 파면 팔수록 민주당에 불리한 이야기만 쏟아지는 거예요. 왜? 민주당은 진실과 싸우고 있으니까.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억지 시비를 걸려고 덤비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이 판국에도 이재명은 국정농단 운운하면서 끝까지 어거지만 쓰고 있어요. 과학과 전쟁을 벌이려니 IAEA는 전문성이 없다.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 이따위 그야말로 망발 중 망발이 자꾸 튀어나오고 뻔히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 진실과 싸우려니 민주당 소속 양평 지역위원장이라는 인간이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을 위해 뚫는 게 아니고 원래 서울 사람을 위한 건데 강상면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망언을 떠들어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민주당 최재관이 한 말입니다. 이 도로는 양평 사람들을 위해 뚫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뚫는 거라고. 그런데 그 서울 사람을 위한 도로가 강상면 안으로, 그러니까 양평 사람들을 위한 안으로 바뀌어서 양평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정말로 이 말을 듣고 주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역위원장이면 곧 총선에 공천을 받아서 양평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래서 총선에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양평에서 당선돼서 서울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려나? 제가 민주당이 정상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주당을 향한 애정이 느껴진다고요. 애정 같은 거 없습니다. 민주당이 없어져 버리면 더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냥 저 꼴을 보기 싫어서 정상화가 빨리 좀 돼서 좀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싸우고 논쟁했으면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원래 그 모양이었지만 이재명이 대표가 되고 나서는 심각한 질적 하락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이대로 놔둬서는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상화하라고, 떨어낼 놈 좀 떨어내고 정상적인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